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대산전기학원 전기자격 열혈 강사 방찬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일단 2장 진공중의 정전계에서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기본적으로 또 알고 계시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문제들 한번 여러 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한번 할게요. 자, 한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6번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진공중에 있는 구도체 일정 전하를 대전시켰을 때 정전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전기력선의 성질을 좀 반드시 뭐한다?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전기력선 성질.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력선의 성질을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 전기력선의 성질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전기력선이 발생하려면 전하가 존재해야 돼요. 전하가 없는 점에서는 전기력선 또는 전개의 발생 및 소멸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때 대전 상태일 때, 자, 우리가 전기력선, 전개, 전하는 도체 표면과 외부 공간에 존재하고 도체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대전시켰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도체 표면과 어디에? 외부에 존재한다고 하는 4번이 옳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체 내부 도체가 대전이 됐다 이런 말 나오면 에너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밖으로 발산하기 때문에 내부에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1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1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축이 무한히 길며 반경에 임했던 원주 내에 전하가 축대측이며 축방향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었을 경우, 자, 반경이 R이 A보다 크게 되는 동심 원통면상에 한 점의 P점의 전개되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 원주의 단위 기량 전하는 람다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우리 저하고 같이 학습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암기했어요. 자, 우리 선통주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게 줄임말이죠. 무한장, 직선, 원통, 원주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때 전개의 세기는 E는 자, 2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람다라고 하고요. 이때 여러분들 내부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내부 전개는 원칙상 없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왜냐? 방금 6번 문제 풀었을 때도 대전된 도체의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부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줘요. 단 R이 A보다 작다. 그리고 문제를 읽었더니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자, 이러면 내부에도 전하가 있는 걸로 보고 내부의 전개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내부의 전개는 위에 있는 이 공식에다가 A의 제곱, R의 제곱을 곱해하고 정의하면 자, 2파이 엡실론 제로 A의 제곱에 R 람다라는 공식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자, 이 문제를 읽다 보니까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하가 축 대칭이며 축 방향으로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방금 제가 이거 설명했을 때처럼 R이 A보다 작을 때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고 있을 때 이거라고 느껴져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거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전선이 있어요. 축이라고 하는 건 이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 축을 중심으로 하고 얘기하는 거 중심. 근데 이 축 대칭이라는 말은 이쪽이에요. 이쪽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어디에만 균일하게 분포돼 있대? 그렇죠. 표면에만 균일하게 분포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상황, 즉 대전 상태인 상황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 전개는 답은 표면이잖아요. 축 대칭이 표면.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이렇게 체킹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항상 말을 정확하게 읽고 풀으셔야 돼요. 인생 뭐 있어요? 말장난이잖아. 시험도 말장난에 당하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21번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점전화가 EQ가 있고, 자, 이게 EQ가 X는 0, Y는 1인 점에 놓여 있고요. 자, 마이너스 Q쿨럼의 전화가 X는 0, Y는 마이너스 1인 점에 위치할 때 전개 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봐라 라고 여쭤봤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칠판을 이렇게 당겨갖고 여기다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전개 세기가 0이 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전개 세기가 0이 되는 조건이 있죠. 그죠? 자, 0이 되려면 전개가 두 개가 있는데 전개의 두 개 크기가 뭐한다?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런 조건을 줬죠, 선생님. 자, 두 전하의 극성이 같으면 자, 절대값 작은 전하 기준 두 전하 사이가 0이라고 했고, 자, 두 번째, 두 전하의 극성이 다르면 절대값 작은 전하 기준 작은 전하 외측이 0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문제를 보니까 하나는 2Q고 하나는 마이너스 Q라고 줬죠. 그죠? 그냥 Q를 띄워버리면 2쿨롬과 마이너스 1쿨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2번 상황이죠. 2번 상황. 그죠? 자, 그러면 2번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을 한번, 자, 뭐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제가 그림 실력은 좀 없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좌표를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Y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Y예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X는 0, Y가 1인 지점.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요. 1인 지점에 뭐가 있다? 지금 EQ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는 0, Y는 마이너스 1인 지점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뭐가 있다? 마이너스 Q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값 작은 전화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Q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Q니까 이 작은 전화 외측인 요 지점, X에다 떨어진 요 지점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전개 세기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조건은 두 개의 전개가 이렇게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점전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X지만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얼마예요?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 떨어진 거가 2니까 2 플러스 X가 되겠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한번 설정하자면 이거예요. 자, 4파이 엡실론 제로 2 플러스 X의 제곱에 자, 2Q 요 놈은 자, 4파이 엡실론 제로 X의 제곱에 Q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얘를 이항 정리할 때 일단 4파이 엡실론 제로하고 4파이 엡실론 제로가 같고요. Q하고 Q라는 게 같으니까 이게 약분이 가능하죠. 그죠? 자, 가능하고 우리가 분수 대 분수니까 이렇게 크로스 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크로스 곱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2x의 제곱은 2 플러스 x의 제곱이다. 이때 여러분들 제곱을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죠?
루트 2x의 제곱은 2 플러스 x가 될 거고 이때 얘는 루트 2의 x는 2 플러스 x예요.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넘겨줘요. 그죠? 넘겨주면 2는 루트 2x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다시 x로 묶어주면 2는 x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러면 x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얼마?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요렇게 해서 자, 여기 잠깐 지워볼까요? 공간이 좀 적어져서. 예. 자, 요거 잠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 여기 잠깐 지워서요. 자, 깨끗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얘를 유리화시키면 이렇게 해서 루트 2 플러스 1 위아래로. 그죠? 예, 2에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2에 루트 2 플러스 1. 그럼 요거 계산기 누르면 4.83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요만큼이 지금 얼마예요? 4.83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좌표상 우리 좌표로 따질 때는 원점로부터 거리를 따져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는 요 1을 포함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4.83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83인 곳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걸 잠깐 지우고 자,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q 쪽으로부터 해서 얼마? y는 마이너스 5.83. 만약에 방향을 따지지 않는 크기를 따진다면 5.83.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21번. 자,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24번. 전위가 V인 A점에 Q쿨럼의 전하를 전개와 반대 방향으로 Lm 이동시킬 때 P점의 전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전개와 반대 방향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전개와.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전이라고 하는 걸 발생하면 전이차가 발생해서 뭐한다?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VP는 VA 자 마이너스 2L이에요. 근데 지금 전개하고 뭐한다? 반대 방향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VA의 마이너스 2L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VA는 플러스 2L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근데 지금 이게 개념이 안 쓰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제가 정답이 2번이라고 했더니 이게 뭐하고 같은 거냐면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우리 전위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 자, 이렇게 구하죠. 그림을 그리면. 자, 여기 지금 전하가 있고 전개가 있어. 자, 근데 얘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자, 그러면 이때 전위 V는 인테그랄 R에서 무한대까지. 그러면 R은 어디? 이 임의의 지점을 R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전개를 가지고 경로를 따서 적분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적분을 안 했다고 하자면 V는 2L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구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이렇게 피드백 해와. 그럼 경로가 바뀌어지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인테그랄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R까지 이렇게 경로를 따서 적분을 해요. 그럼 얘는 V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L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개념은 지금 뭐예요? 전이차에 대한 개념이고 전개하고 전이가 경로가 뭐한다? 같은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뭐한다? 반대 방향이죠. 전이차라는 개념보다 전체 전이잖아. 그죠? 그리고 방금 전에 이렇게 전개는 지금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이 경로를 반대로 뒤집어 왔잖아요. 그래서 전체 전이 그다음에 전개하고 경로가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전에도 제가 이 문제 해석할 때 전개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주셔야 돼, 이런 것들은. 자,
이번에는 자 28번. 자 그림과 같은 동신구에 도체 A의 Q쿨롬을 줄 때 도체 A의 전위는 몇 볼트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도체 B의 전하는 0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걸 강의해 드릴 때 이렇게 강의해 드렸어요. 자,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상황을 암기해라. 자, A 도체에는 Q쿨롬, B 도체에는 마이너스 Q쿨롬을 보한다. 인가했다. 그러면 안반지름이 B고 그 다음에 A 도체 반지름이 A인 곳에서만 뭐가 발생한다? 전이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V는 4파이 에프실론 제로 Q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A 도체에는 Q쿨롬, B 도체에는 마이너스 Q쿨롬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Q쿨롬이 아니죠. 자, B 도체에는 전하가 0쿨롬이야. 그러면 정전 유도 현상에서 외측에도 전기가 뭐한다? 유도가 되기 때문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 된다. 자, 그런데 세 번째. A 도체에는 전하가 빵쿨롬이야. 근데 B 도체에는 Q쿨롬을 인가한대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B 도체에 발생한 전하가 밖으로만 발생하기 때문에 밖에 최외곽에 있는 C 있는 부분에서만 전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풀다 보면 조건에 뭐가 돼 있냐면 A 도체는 Q, B 도체는 0쿨롬이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정답이 아마 4번으로 체킹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4번이 좀 잘 안 보이지만 아마 교재를 보시게 되면 4번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44번. 다이버 D는 로우하고 관계가 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가우스의 법칙을 보게 되면 인테그랄 S의 2의 ds는 에프실론 제로분의 Q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걸 발산 정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인테그랄 S의 인테그랄 V의 다이버 2의 dV는 요 놈을 최적전화로 바꿔주게 되면 인테그랄 V의 에프실론 제로분의 로우의 dV다. 자, 그럼 이거를 미분형으로 표현하면 다이버 2 라블라 도트 2는 에프실론 제로 로우라고 쓸 수 있고 에프실론 제로 반대로 넘기면 다이버 에프실론 제로 2인데 에프실론 제로 2를 우리는 전속 밀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다이버 D 라블라 도트 D는 로우다라고 표시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우리 이거를 뭐라고 한다? 가우스의 정리라고 한다. 4번.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한꺼번에 통째로 암기해주는 센스가 필요하죠. 자, 이번에는 46번. 자, 영어로 나왔는데 이거를 이렇게 읽죠. 우리 포와 손 또는 여러분들 포자를 푸, 손자를 송이라고 읽어요. 자, 우리 포화송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전위 함수로 최적 전화를 계산할 때 쓰는 거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라블라 제곱 도트 V는 마이너스 에프실론 제로 로 아니 마이너스를 반대로 써줘도 돼요. 라블라 제곱 도트 V는 에프실론 제로 로우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인데요.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하는 문제도 잘 나오죠. 그래서 교과서에 미분하는 문제 실어놨으니까 그 문제도 참고도 같이 꼭 좀 풀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장에서 중요한 문제들 한번 풀어봤네요. 저는 다음 차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